안녕하세요. 8년차 주재원 노마드 엔지니어 잔마왕입니다. 오늘은 주재원이 느끼는 혜택 그리고 그에 비해서 회사에서 느끼는 투자비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대개의 경우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한국에서 받는 인건비에 비해서 약 1.2배에서 1.5배 정도 높은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비율은 저의 경우가 그랬고요. 사실 사람에 따라서 파견되는 지역에 따라서 상세한 조건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파견 나오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주재원 생활을 하러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배우자가 기존의 직장에서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가족 기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배우자의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느끼는 인당 인건비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한국에서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사용되는 인건비는 3배에서 4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우선 세율이 한국에서와 다르게 아주 높은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보통이고요. 이때 주재원의 경우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보통 세금을 보전해주고 세후 수익을 주재원 인건비 수준에 맞추는 이와 같은 제도를 많이 마련을 합니다. 실제 인당 지급되는 투자비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인당 지급되는 인건비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1.2배에서 1.5배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포함해서 거의 1.5배에서 2배가량 투자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주재원 생활의 복지를 위해서 집, 아이들의 학교 교육비, 휴대폰, 차량, 보험 등과 같은 부대 비용도 회사에서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모든 금액을 합치면 한국에 있는 인원에게 돈을 지급할 때에 비해서 3배에서 4배가량 투자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재원과 회사의 인식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재원 입장에서 보면 월급 찌꼬리만큼 더 올려주고 그것도 사실 배우자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가정 수익은 줄어들었는데 일은 죽도록 많이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당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재원과 회사의 입장 차이는 이미 우리의 월급 봉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다른 출발점을 가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입장으로 바라보려 한다면 회사의 과한 기대와 높은 업무 강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노마드 엔지니어 잔마왕이었습니다. 주재원의 생활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